본론으로 들어가면 식사하기 전 물을 500ml 마시면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사 중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칼로리를 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렙틴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렙틴이 많으면 우리는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먹는 것을 멈추게 되죠. 이번 영상으로 다이어트 시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보시다가 형편없다 생각되시면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순서대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 마셔요, 차 마셔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딱 마시면 좀 이따가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대사활동을 촉진한다는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저희는 더우면 땀이 나죠. 체질에 따라 땀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땀을 배출해야 몸의 일정 온도 유지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내가 갈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벌써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수분은 항상 갈증을 느끼기 전 보충되어야 되고, 내 수분 상태를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소변 볼 때 비타민을 먹은 경우를 제외하고 노란 색상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 꼭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영양사협회에서는 보통 체중 1kg당 30에서 40ml 정도를 하루에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는 수분 섭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식사하기 전 물을 500ml 마시면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사 중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칼로리를 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3%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한 은행에서 적금 13%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전 국민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이런 방법은 복잡하지도 돈이 드는 방법도 아니니까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만 계산해서 조금만 먹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보단 좀 더 똑똑하게 식사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무조건 골고루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탄, 단, 지 비율 맞춰 먹기, 이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려는 건 먹는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색깔별로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옆에서 밥만 챙겨주는 개인 요리사가 없는 한 식사 때마다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추, 봄동, 깻잎 이런 것들을 사셔서 채소 쌈을 먼저 드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드시는 거는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콩, 계란, 두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다 좋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징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역할과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 또 다이어트 시에 근육 손실 방지, 길게 보면 체지방 감소까지도 도움이 되는데, 나는 근육 키우는 거 말고 그냥 다이어트만 원해요 라고 한다면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를 계산해서 드시고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1.2에서 1.5, 웨이트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1.5에서 2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연 탄수화물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탄수화물 과섭취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분해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였지만, 쓰고 남은 애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과정에 악순환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체형이 점점 변했을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지방을 축적하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으니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섭취 용량은 운동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3에서 5g 정도, 그래도 나름 운동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5에서 7g,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6에서 10g까지 드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단식을 하는 이유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라고 축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 단식은 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낮추고 지방 영소를 촉진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단식 상태에서 혈당이 감소하면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 상황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에 놓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식을 하는 동안 세포들이 좀 더 예민해지면서 세포 내부의 대사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체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건강에 좋은 지방입니다. 음식이든 영양제든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오메가3를 섭취하면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진대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진대사란 우리 몸의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를 말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세포에게 에너지를 더 빨리 만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는 세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를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운동의 효과는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신체적인 변화를 요약하자면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면 숨이 차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무언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체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덤으로 체지방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너진 자세들이 좋아지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소와 체중 유지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하자면,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집중력도 향상되고 자존감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영양과학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수준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의 과다한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결국 체지방의 증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당 상승이 제한되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고설탕, 고탄수화물 식품의 섭취가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케이크, 콜라, 대창, 막창 등의 음식들이 대표적이겠죠.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다시 중독될 수 있습니다. 담배, 마약 등에 한 번에 끊는 사람을 주변에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평소에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잘 참다가 어떤 이유든 한 번 다시 손대게 되면 다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저런 자극적인 음식들도 동일선상에 놓고 꽤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만과 수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인데요. 렙틴은 우리 몸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렙틴이 많으면 우리는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먹는 것을 멈추게 되죠. 반대로 그렐린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이 많으면 우리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렙틴 수치가 증가하고 그렐린 수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나왔죠. 수면 욕구를 참지 마시고요. 잘 자야겠죠. 수면은 사람마다 몸과 뇌가 회복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권장하는 건 하루에 대략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